자, 오늘 20페이지. 오늘 배우는 거 쉬워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거야. 뭐 생명과학은 생물의 뭐 특성과 생명 현상을 뭐 연구하고 뭐 줄줄이 막 써있지.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냥 생명에 대해서 그냥 소개해 놓은 글이에요. 당연히 이건 너무 쉬워서 시험에도 안 나와요. 시험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생명과학 분야는 뭐 이런 분야들이 있다. 그냥 한 번씩 봐두면 돼.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그냥 과학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요거 너네 통합과학 때도 한번 나오거든. 생명체들은 대부분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가 뭐야?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죠. 사람도 몸이 이거 다 세포로 되어 있죠. 식물도 세포, 동물도 세포. 세포로 안 돼 있는 생명체도 있긴 하지. 유진아 뭐였지 저번 시간에? 세포로 안 돼 있는 거. 아까 비세포 구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것만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지? 조직이라는 얘기죠. 조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경우 뭐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 이런 게 되는 거지. 세포들의 모임.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될까? 기관이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 심장, 위, 폐, 간 이렇게 어떻게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기관이다. 심장은 뭐 하지? 혈액순환 시키는 기능을 하죠. 폐는 호흡하는 기능. 이렇게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게 기관. 식물은 기관이 뭐가 있냐면 뿌리, 줄기, 잎, 꽃 그런 것들이 기관이야. 그래서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죠. 하나의 생명체.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 개체가 하나의 생명체야. 그럼 지금 이 교실의 개체는 몇 명? 3명이지. 물론 여기 뭐 날파리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겠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개체가 3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통합과학 때 배웠어.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를 개체군이라 그래요. 아니 개체는 여기다 썼으니까 여기다 안 쓸게. 개체군은 뭐냐면 어떤 일정한 지역에 한 종류의 생명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산림 지역에 토끼 무리가 있거든. 토끼 집단이 있거든. 그걸 개체군. 또는 어떤 지역에 뭐 사슴 무리가 있거든. 그게 개체군. 그리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라는 게 되는데, 군집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 토끼 무리만 살진 않지. 토끼 무리도 있고 사슴 무리도 있고 또 식물로 뭐 소나무 무리도 있을 거고 뭐 개구리 무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무리들을 합해서 군집이야. 그리고 군집이 모여서 이제 가장 큰 생태계가 되죠. 생태계라 그러면
생물들이 사는 환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그러죠. 해양 생태계 그러면 바다라는 환경에서 뭐 물고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죠. 산림 생태계 그러면 나무가 있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죠. 이게 가장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 단어들 한 번씩 봐두세요. 쉬워요, 오늘은. 한 번씩 봐두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게 그림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림 뭐 간단하죠, 뭐. 자,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같은데 쉽게 나오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여기 세포 그림이지. 통합각대 한번 배워. 뭐 세포 안에 핵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라이보솜, 뭐 골지체, 뭐 마이토콘드리아, 뭐 영록체, 뭐 등등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네? 이 세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배워.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돼? 조직.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 하나의 기능을 하는 기관. 기관이 모여서 동물은 기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식물은 이 사이에 조직계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기관들이 모여서 위가 소화기관이잖아. 그럼 위, 뭐 소장, 대장, 뭐 이자, 간 이게 전부 다 소화기관이거든. 같은 기능을 하는, 아니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죠. 그런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식물도 마찬가지. 세포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뭐 이런 조직계라는 게 하나 더 있어. 식물은. 그리고 뭐 뿌리, 줄기, 잎, 똑같은 기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개체.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숙제를 할게요. 넘어갈게요. 요게 내용이 끝이야. 그래서 이 뒤에 거는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안 할 테니까 숙제 해오세요. 생명은 실력 없는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생명과학에 대한 간단한 것들이 끝났고 정연이는 여기 앞에 거 안 배운 거 있으니까 그 나중에 하고서 뒤에 거 해오면 돼. 자, 이제 본격적인 생명에서 단원이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 물질 대사부터 나오네요. 자, 이건 유진이는 그때 생명체 특성할 때 물질 대사 간단하게 설명해 줬죠. 기억나나? 기억나면 대답 잘 해봐. 자, 정연이도 통합과학 때 한번 배웠어. 36쪽. 자, 물질 대사는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글씨가 너무 조그만가? 살아있는 생명체. 죽어있는 물체들한테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물질 대사라고 하죠. 근데 물질 대사 이런 그림 자주 나오는데 간단한 분자가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화학 반응이 있어요. 요거를 유진아 뭐였지? 동화야 이화야? 동화작용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합성으로. 그림은 책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그마한 분자 있죠. 조그마한 알게인을 큰 복잡하고 큰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을 뭐 동화.
그런데 이 조그만 분자가 당연히 분자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고 큰 분자는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 작은 분자가 에너지 큰 분자로 바뀔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커지겠죠. 에너지 흡수하는 걸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다.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럼 거꾸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그러니까 이 큰 분자가 조그만 분자로 쪼개지는 거. 이거를 물질 대사 중에 뭐라 그래? 이화.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죠. 큰 거를 조그만 거. 그럼 에너지 큰 게 에너지 작은 걸로 바뀌었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게 되는? 방출. 에너지 방출되는 거를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해서 발열반 이렇게. 그러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저번에 배운 사람은 배웠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뭐 있어? 광합성 하고 뭐 단백질 합성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나와 있나? 광합성은 여기 얘가 여러 가지 나왔구나. 좀 크게 볼까요? 자, 광합성은 식물이 할 때 빛에너지를 흡수하지. 그래서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근데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필요하지. CO2하고 H2O. 그래서 광합성에서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포도당이 이게 포도당이거든. 그러면 간단한 분자, 저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복잡한 고분자로 합성하는 거죠. 동화작. 단백질 합성은 통합과학에서 단백질을 배웠는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야?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이렇게 알갱이야.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거야. 이렇게 쭉. 그래서 고분자로 바꿔줘. 그래서 단백질로 바꿔줘. 동화작용. 그 밖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글라이코젠 합성이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생명 뒤에서 배우는데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있어요. 물질 이름이 좀 어렵지. 옛날에는 글리코젠 뭐 이렇게 배웠는데 명칭이 조금 바뀌었네. 글라이코젠. 그럼 포도당이 알갱이가 조그만 거고 글라이코젠이 알갱이가 큰 거야. 그러면 조그만 알갱이를 큰 걸로 바꿔주는 거니까 뭐야? 동화지. 저기 졸려? 괜찮아? 그 다음에 핵산이 뭐야? 통합과학 때 배웠던 유전물질이지. 유전물질이 뭐야? DNA, RNA. DNA는 그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고 RNA는 전달하는 애. 뒤에서 자세하게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기억만 떠올려 보세요. 통합과학 때 배웠으니까. 근데 DNA나 RNA 핵산의 기본 단위가 유클레오타이드. 들어본 것 같아? 유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가 결합해 있는 유클레오타이드. 그럼 유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서 DNA, 유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서 RN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야? 동화제. 그럼 이화는 세포 호흡한다 그러면 뭐냐면은 몸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 호흡이야.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렇게 대답하면 초딩이에요. 그거는 세포 호흡이 애들 여기서 또 나올 거야. 옆에서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이 지금 다 세포 호흡하고 있거든. 영양소를 분해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지금 따뜻하잖아.
분해 당연하죠. 단백질을 분해시키면 뭐가 돼? 아미노산. 글라이코젠 분해. 아까 여기 글라이코젠 있었지. 포도당이 합성되면 글라이코젠이 되지. 그럼 거꾸로 얘가 큰 거지. 큰 거를 분해하면 다시 포도당이 되겠지. 이해됐나? 그다음 알코올 분해라 그래서 너네 술 먹으면 어떻게 돼? 간에서 술 해독한다 그랬지? 알코올이 화학에서 배우듯이 이거 에탄올이 대표적인 술에 들어가는 알코올이야. 그럼 얘를 몸에서 어떻게?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를 시켜요. 몸에 산소랑 결합시켜서. 그럼 얘가 분자덩어리가 어때? 크죠? 분해되면 어떻게 돼? 분자덩어리 작아지지. 그래서 분해하는 이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리고 너는 음식 먹었을 때 음식물을 어떻게? 점점 소화시키죠. 조그맣게. 이화작용. 됐니? 그래서 종류들 한번 봐두고 이 에너지 그래프는 뭐 당연하죠. 동화는 어떻게 돼? 에너지 작은 저분자를 반응시켜서 에너지 큰 고분자로 합성하는 거. 이화는 에너지 큰 고분자를 에너지 작은 저분자로 합성하는, 아니 분해하는 거. 볼 수 있겠지? 어렵지 않아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됐어? 그런데 이런 물질 대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적어줄게요. 첫 번째,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그래서 에너지가 항상 출입해요. 출입이 뭐야? 그렇지. 들어오고 나간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 대사할 때는 에너지가 항상 출입한다. 그다음 두 번째,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 너네 우리 생명체에서 무슨 반응이 갑자기 팍 일어나 버리면 세포가 손상이 돼. 그래서 우리 몸의 반응은 어떻게 돼? 천천히 일어나. 단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분자가 조그만한 저분자로 분해가 된다고 하자. 분해니까 동화야 이화야? 이화지 이화? 분해될 때는 한 번에 팍 분해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계단같이 단계적으로. 얘가 조금 분해되고 분해됐으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그래서 분해될 때 에너지가 조금 발생하고 또 조금 분해되고 또 에너지가 발생하고 또 조금 분해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물질 대사할 때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효소가 뭐지? 이런 동화나 이화작용할 때는 효소라는 애가 도와줘요.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효소를 다른 말로 생명체 안에서 촉매로 작용한다. 그래서 생체 촉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조금 더. 효소가 뭐라고? 생체 촉매. 근데 뭘 하냐면은 동화작용 물질 대사를 또는 이화작용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물질. 도와주는 물질. 그럼 효소라는 애가 있으면 이 반응이 어떻다? 빨리 일어나고. 효소라는 애가 없으면 이 반응이 어떻다? 느리게 일어나고. 그래서 도와주는 물질은 효소라고 하죠.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소화효소 이런 거 배웠잖아. 입에 침 속에 무슨 소화효소 있어? 뭐 아밀레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소화효소가 있으면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런 물질 대사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체온 범위에서 가장 잘 일어나요. 사람의 체온이 몇 도? 36.5도 뭐 그렇게 되지. 그래서 보통 35도에서 37도 부분에서 물질 대사가 가장 잘 일어나요. 너무 낮으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이 느리게 돼요. 그래서 너네 보통 화학 반응도 어떻게 돼? 온도가 낮으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느리지. 그럼 반응이 너무 늦게 일어나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온도가 40도씨 이상이 되버리면 이 효소라는 애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열에 약하거든. 그래서 40도씨 이상이 되면 효소가 변해버려요. 그 변하니까 작용을 할 겁니다. 못해요. 그럼 효소가 작용을 못하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거나 너무 느리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효소가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 체온일 때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들은 물질 대사 가장 잘하고. 됐어? 어렵지 않지? 아까 화학 배우다 이거 배우니까 됐다 싶지?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요거는 통합과학 때 안 나오거든. 자, 봅시다. 통합과학 때 간단한 건 나오거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와요. 정현이 오늘 첫날 수업인데 어떻게 할만해? 응? 그냥 묻지우야? 못 해먹겠어? 아니, 좀 어려워? 어렵긴 어렵네요. 어렵지. 너네 중학교보다 과학 고1 때 통합과학 많이 어려워졌잖아, 그치? 근데 고1 때 보는 거보다 고2 때는 이제 물화생지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문제나 내용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평상시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어? 다른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고등과정 이런 것들을 선행 미리 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거든. 그럼 그런 학생들은 좀 까먹는 것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한번 배웠기 때문에 다시 이거 배울 때 조금 쉬울 거 없고. 근데 너네가 중학교 때 이 고등학교 거 이거를 선행 공부를 하진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학생들보다 잘하려면 더 노력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학이라서 조금 놀기도 해야 되지만, 응? 너네 미래를 위해서, 응? 니네 그런 생각 해봤어? 나중에 선생님 나이 때 되면은 니네가 뭐 하고 있을지 생각해봤어? 한 번씩 고민해봐. 근데 그게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좀 대학교를 좀 좋은데 나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지? 그래야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보통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응?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세요. 응? 부모님이 한 몇십억, 몇백억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응? 응.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응.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자, 봅시다. 세포. 아까 전에 세포흡은 너네 동화작용이라 그랬어? 이화작용이라 그랬어? 그새 또 까먹었어. 이화라 그랬지, 이화. 자, 그자. 세포호흡은 말 그대로 뭐야? 세포 안에서 호흡하는 건데, 호흡의 뜻이 뭐라 그랬어? 몸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분해하는 거. 분해. 분해하는 거니까 동화야, 이화야? 이화죠.
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에 영양소가 있잖아. 걔를 분해하는 거야. 뽀개는 거야. 뽀개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분해 이완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지. 기억나? 이게 세포호흡이야. 뜻이. 그래서 책에 볼까? 세포에서 영양소를 어떻게?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 어?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렇게 써있니? 그렇게 쓰면 초등학생이야 진짜. 이게 세포호흡이고, 그런데 영양소를 분해할 때 산소가 있으면 분해가 빨리 잘 돼요. 그리고 노폐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요. 여기 세포. 근데 세포를 어디서 할까? 세포 안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다 했어, 조금만 봐. 45분이야. 다 했어, 조금만 봐. 아까 화학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렇게 생긴 거 뭐라 그래? 마이토콘드리아. 들어본 것 같아? 처음 들어. 어? 자, 세포흡은 세포 안에 조그마한 기관이라고 소기관. 소기관 중에 이름이 뭐라고? 마이토콘드리아. 여기서 해요. 그림도 잘 나오거든. 이렇게 생겼어. 뭐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나중에 너네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1학기 때 생명 선택하게 되면 생명 과목을 선택하면 요 안에 있는 구조들도 배워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만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어? 간단하게 요 안에 뭐가 쭈글쭈글하게 반 잘랐을 때 이런 게 들어있어. 이 과정이 지금 세포흡이야. 포도당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랑 물이나 노폐물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로 세포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 66%. 퍼센트는 외울 필요 없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 66% 정도는 열을 내는데 써요. 열을 내서 뭐하니? 체온을 유지하지. 그리고 너는 지금도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계속 열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 그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남는 거는 ATP로 저장이 되는데 APT 아니야. APT는 아파트고 ATP야. 어떤 애들 서술을 나왔더니 APT라고 써가지고 틀려버려. 이거 아파트야. 이거 아니야. ATP. 아, 괜히 얘기했나? 그 더 헷갈리려나? 아파트는 알지. 아파트 아니야. APT가 뭐냐면 ATP. ATP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물질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세포들이 호흡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면 열 에너지로 체온 유지하는데 그 당시에 쓰기도 하지만 나중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소리 내고 이럴 때 에너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몸에 어떻게 해? 저장시켜야죠. 저장시키는 물질이 뭐다? ATP. 응? ATP. 그래서 ATP 구조에 대해서 나누는데 좀 복잡하게 생겼어. 그림 한 번씩 봐둬야 돼. 아데닌, 라이보스, P가 뭐냐면 인산이라고 해요. 인산.
P라고 쓸게요.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니? 이거? 통합과학에서 본 거 같지, 유진아? 어디서 나왔지 이거? DNA, RNA 핵산의 기본 단위가 유클레오타이드인데 유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로 돼 있단 말이야. 거기서 나온 거야. 아데닌이 이거 아데닌, 뭐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염기들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당에는 라이보스 또는 디옥시라이보스 뭐 이런 거 있어. 자, 아데닌이라는 염기하고 라이보스라는 당하고 오탄당이라 그러는데 이거 탄소가 5개 붙어 있다 해서 오탄당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인산, 인이 들어있는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외우면 돼 그냥. 그래서 다시 보면 아데닌, 라이보스, 인산 3개가 붙어 있는 얘가 뭐다? ATP. 이게 ATP. 근데 얘를 여기까지만 쪼개면은 요거는 ATP라는 이름. 됐어? 그리고 아데닌하고 라이보스 요거 2개만 합해서 이름을 아데노신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고. 다시 봐요. 아데닌, 라이보스만 합해서 뭐라 그래? 아데노신. 그리고 아데닌, 라이보스, 인산 2개까지 합해서 뭐라 그래? ADP. 그리고 인산 3개까지 다 합하면 ATP. 됐니? 자,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하냐면 칸이 좀 모자르네.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여기 ATP가 있어요. 여기 ADP가 있어요. ATP가 더 고분자니 ADP가 더 고분자니? ATP죠. 이거 하나 더 붙었지, 그치? ATP가 고분자고 얘가 저분자야. 그럼 우리가 세포호흡을 해서 잘 봐야 돼. 몸에서 세포호흡을 하면 영양소 분해시켜서 에너지가 나오지. 그러면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 이 에너지를 당시에 열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저장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 ADP가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거니까 동화작용이야, 유화작용이야? 동화죠, 동화. 됐어? 동화. 그리고 동화할 때는 아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했어? 흡수한다 했죠. 어떤 에너지를? 세포호흡할 때 발생한 에너지를 흡수한다. 얘가. 그러면 더 고분자가 되겠지. 그런데 요 흡수한 에너지를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요. 요거를 고에너지 인상결합이라고 해서 그럼 써주는 거 다 외워야 돼. 외우든지 이해하든지. 고에너지,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인산끼리 결합했지. 그러면 다시 봐. 세포호흡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여기까지가 ATP야, 그치? 근데 요 에너지를 여기다가 어떻게 결합시키면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꿔줘? ATP로 바꿔줘. 그럼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다시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는 거는 뭐야? 이와지. 분해하면 어떻게 돼?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돼? 방출돼. 어떤 에너지가? 얘가 끊어지는 거야.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ATP가 ADP로 바뀌지.
끊어질 때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 지금 얘기할 때도 쓰고 막 운동할 때도 쓰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응? 중요하다. 자, 이게 핵심인데 이제 책으로 한번 볼게요. 정윤이 이제 지루해가지고 그냥. 자, 요 그림부터 먼저 보자. 요거 합해서 뭐라 그래? ATP. 그리고 요 인산 하나 뺀 거를 뭐라 그래? ADP.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뀌면 분해. 됐니? 그러면 ATP 여기에 고에너지 인산결합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 그랬지, 그치? 요게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분해돼. 그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 사람이 쓰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세포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얘 떨어진 애를 어떻게 다시 결합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여기 고에너지 인산결합에 세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 그려둔 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간단하게 그린 건데 세포들이 세포호흡에서 어디서 했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은 영양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열 에너지로 당시에 쓰기도 하고 저장을 시켜야 되지. 그럼 이 에너지를 ADP하고 떨어져 있는 인산하고 결합시킬 때 이 에너지가 흡수된다. 결합되면 ATP. 네? 그 쓸 때는 어떻게 돼? 얘를 분해시켜서 떨어뜨리지. 그럼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 방출. 그 이거 방출된 거 같고 막 근육 운동도 하고 체온 유지할 때 모자라면 체온 유지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도 에너지가 쓰여요. 뭐 몸 자랄 때도 쓰여. 오케이. 뒷장은 문제구나. 또 끝났네. 일주일이니까 할 수 있지. 그럼 어디까지 숙제를 할게? 39초까지? 39초까지 하시고요. 요 다음 장이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은 중학교 때 간단하게 좀 배웠거든. 중학교 때 소화순환 호흡 배설하고 배웠잖아. 소화 과정, 혈액순환하는 거, 호흡하는 거, 배설하는 거. 응?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여기가 또 외울 게 많아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표정 보니까 그냥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